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앵커의 당잠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오늘은 당신이 쉬는 사이 벌어진 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보내면서 빨리 우리 시장 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가파르게 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쉬는 내내 연이 급등세였고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부터 4거래일 연속 급등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만큼 뛰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 기간 동안 한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뛰었고요. 역시 시장의 주인공은 빅테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구나라는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첫날 미증시는 애플이 다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 너만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당잠사에서 이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호실적이었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불안 해소하는 시사하는 발언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면서 호평도 이어졌죠. 정규장에서 무려 애플의 주가는 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에서 이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 나스닥 지수가 한 3% 올랐기 때문에 애플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음 날은 그 테슬라가 힘을 보태줬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보고서가 막 급증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현지 시간 월요일에 10%나 급등을 하면서 900슬라는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주식 분할 소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20대 1로 주식을 쪼개는 건데 종가가 $3,000 살짝 못 미쳤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주당 $150가 되는 겁니다. 360만 원 하던 주식이 1, 2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오늘 간밤 구글의 주가가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5% 급등하며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에 우리가 쉬는 동안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강한 긴축을 시사했다면 연준 위원들이 줄줄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좀 달래는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 의장이 이제 합동 작품을 만드는 듯한 분위기도 나왔는데요. 이제 시장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준비 운동을 시키는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건데 원래는 한 3월에 금리 인상폭이 한 번에 50bp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메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 입에서도 50bp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휴 동안 FOMC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올해는 4차례 인상 그리고 25bp 기준금리 인상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이 개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대로 산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MSCI 한국지수의 움직임의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 간밤에도 MSCI 한국지수가 0.7%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쉬는 내내 여기도 지수가 오름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28일에도 올랐지만 이날은 지난 그 전거래일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주가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쉬는 동안 한 4% 정도 올랐고요. 휴일 없이 이날 모두 정상 거래됐었던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무려 5%가량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오늘 우리 시장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미증시 시간 외거래에서 메타가 지금 분위기를 살짝 흐리고 있습니다. 전사면 페이스북이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도 부진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크게 나오고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한 23%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안건을 증선위가 한 다음 주 정도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 요소는 있는데 그래도 연휴 기간 꽤 괜찮은 소식들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죠.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는데 계속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지옥이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지옥은 6부작이었고 지금 우리 학교는 12부작이기 때문에 이 높은 순위가 더 지속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방산 수출 소식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뿌렸던 씨앗들의 열매가 하나둘 걷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공2 수출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집트의 자주포 수출 소식이 전해졌고요. 앞으로는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등과도 지금 협상 중이라 추가 소식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로봇 공급 계약도 전해졌습니다. 물류 로봇인데요. 현대차의 산하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DHL의 3년간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보면 테슬라도 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회사로의 진화를 밝힌 바 있죠. 특히 미국에선 현재 노동자들이 정말 갑 중에 갑입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급여 인상, 근무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올려주는데도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가 어렵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 로봇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최근 떠오르는 하나의 트렌드인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소식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이 남죠. 시장을 따라갈까? 아니면 본격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까? 이 고민입니다. 자리 옮겨서 해보겠습니다.